첫 번째 테스트는요,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제가 미완성 문장을 제시하면 각자의 생각대로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메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편집할 때 해주시겠지. 네, 문제 화면 나갑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역할을 맡고 있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제가 우리의 어떤 지향이라든가 시대 정신을 말할 수 있는 후보를 얘기하고 소개하는 게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반드시 공천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겁니다.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제가 직접 챙길 겁니다. 문제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싶은 공천은 네모다. 뻔한 답변이 제 눈에 보여가지고 왜 벌써 드시려고 하는, 아니, 야, 네. 역시 지도부에 계시니까. 네, 저는 이기는 공천으로 했습니다. 예, 어떤 뜻인가요? 약간의 잡음이 있어도 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땐 띄워야 된다. 너무 공정하기만 한다고 해서 다 경선시키면 우리가 맨날 3번, 4번 지는데 또 질만한 사람이 또 나와서 또 지는 거 아니냐. 그런 데는 약간 무리를 해서 김경률 그 비대위원 손도 들어주고 윤희숙 그 전 의원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이기는 공천이 돼야 된다. 상대당의 지도부 그러니까 답변 한번 지금 들어볼까요? 문제가 이렇게 되잖아요. 하고 싶은 공천. 예. 하고 싶은 공천은 아마 이제 비슷한 누구나 그럴 거예요. 어느 당 지도부나 이기는 공천하고 싶고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뭐 딱 맞는 자객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도 좀 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긴 하고 싶을 거예요. 이상 경쟁당의 지도부 답변이었고요. 교수님, 아니 수석님은 답변이 계속 늘어나는 기분이. 아니요. 공원 좀 쓰세요. 왜 칠했어요, 자꾸 칠했어요. 많이 써. 일단 교수님부터. 역시 판도라 고정 멤버라서 다르던데. 판도라 고정 멤버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유일 불출마. 출마, 불출마. 교수님. 예,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싶은 공천은 OK 목장의 결투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 박주민 의원 자기 공천과 뭐 크게 다른 건 아닌데요. 지금 수도권 선거가 우리 당연히 좀 어렵다고 다들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수도권 총선 분위기를 좀 붐업을 시키려면 사람들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분위기를 좀 업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요소에 사람들이 관심 갖게 하는 이 결투를 만들어주는 거죠. 수석님, 예. 굉장히 어필을 하시는. 저는 이제 시각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세를 좀 길게 늘렸어요, 글씨를. 만세 공천. 공천은 공격이 천하제일이다. 그래서 공격적 공천을 이제 하는 건데 다 하고 나면 한동훈 위원장이 만세 부를 거예요. 무슨 만세를 불러요? 졌다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묻는 거거든요. 민생은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하고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공격적인 대진표만 짜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그 본질적인 해답 이런 것을 국민들께 제시하지 않는 공천을 하는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은 사실 시스템도 없어요. 공천 시스템도. 이번에는 확고하게 있어요. 또 바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걱정 마세요. 네?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제가 바꿨어. 정부기획단에서 만들었어요. 정말 그래서 세밀하게 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세 공천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초보라서 그런다라고 하기에도 조금 황당하죠. 저 얘기부터 해볼게요. 만세 공천이라고 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준 이후에 사천 논란이 있었죠. 이게 갈등이 좀 잘 봉합되는가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보란 듯이 윤희숙 전 의원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미래 서울의 중심축이 돼서 강북 시대를 열어갈 이 지역에 586 구태 정치인이나 당대표의 방탄 2차전을 보좌 할 돌격병 후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우리 윤희숙 후보님 일단 공천을 받게 되신다면 제가 환영하고 오시면 탱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약한 데는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돼요. 특히 대선이나 지방선거는 우리가 유리했는데도 우리가 민주당에 비해서 표가 좀 덜 나온 곳. 예. 만세도 부르고 가서 그다음에 전략공천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인재들 영입해서 거기다 좀 받고 그다음에 아이고야 이거 뭐냐.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내달라는 소리가 빨리 해볼게요. 예. 장차관들 불러서 그렇게 약한 곳에 배치하고 기존에 그 자리를 지켰던 당협위원장님들한테는 좀 미안하죠. 근데 그분들이 두 번, 세 번 나가서 계속 떨어지던 곳이었다면 본인들의 힘으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어떻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차별화시키는 것만이 수도권에서 지금 계속 졌던 지역에서 그래도 한번 승산을 걸어볼 만하거든요. 대통령도 양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정한 공천에 또 어긋나지도 않아요. 3회 이상 계속 졌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다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정당 지지도보다 그 후보 당협위원장 개인의 지지도가 낮다든지 이런 몇 가지에 누가 와도 납득할 만한 수치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는 전략공천 대상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타자로 교수님 띄우기에 나설 가능성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판도라에서 엄청 뜨셨기 때문에 더 띄우면 우주로 날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공천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오만한 공천이거든요. 선거는 흥행이다. 저는 그런 표현도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 지구당 위원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서 그냥 손들어줘 버리고 과정과 절차와 이런 것도 없이 심지어는 기본적인 어떤 도의사항으로 해야 될 마포울 위원장은 아마 정말 통탄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이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근식 교수님이 알게 모르게 참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대통령 임기가 지금 3년 남았습니다. 짧게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양해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양해를 구해서 잠깐 대통령이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 총선이 뭐 지나면 뭐 국민의힘도 많이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본질 아까도 이제 최재형 전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질이 안 바뀌고 이렇게 쇼잉하는 공천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한 위원장이 과연 이 숙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승부처로 삼은 한강벨트, 호칭을 좀 생략하고 하태경, 이영, 이혜운, 중성동을, 윤희숙, 중성동갑, 박민식, 영등포을, 태영호, 구로을, 이용호, 서대문갑 출사표를 던졌고요. 반면에 용산 참모들 주진우, 부산 해운대갑, 강명구, 경북 구미을, 강승규, 충남 홍성 예산으로 출마합니다. 이 당내에서도 비윤이나 전 장관은 험지, 이 대통령실 출신들은 양지로 공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총선 기획단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지금까지 공천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자랑하던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사실 좀 많은 제도를 가져와서 더 추가할 건 추가하고 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그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여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시스템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현역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막 누구 손을 자꾸 막 들어주고 누구를 막 최고다라고 막 하시잖아요. 시스템이 다 돌아가지도 않는데.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 도입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그게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선을 지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볼 때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사천 논란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당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예전에 진박간별사처럼 정말 청와대 오다 받아가지고 정말 이 진박간별에서 청와대 입김만 그냥 쳐다봤던 그런 공천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용산 출신이나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은 양지로 가서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시스템 공천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한다고 그러니까 경선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지금 사실은 약간 멘붕 상태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 그럼 여기서 다른 데로 가라고 말을 해줄지 빨리 정리해 주세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 정권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뭐 좀 잘못하고 그러면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항상 끌어들이잖아요. 갑자기요? 급발진이다. 아니 시스템 공천도 민주당 거 갖다 쓴다 그러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시스템 공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앞에 꼭 붙이세요. 맨날 문재인 정부 탓만 하다가 말이에요. 이것도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탓을 좀 해주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때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불세출에 우리도 사무총장도 지금 나오시고. 시스템 공천한다고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무슨 얘기인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잠시 당황했습니다.